그 테슬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테슬라 주주분들 여기 너무 많이 계셨는데 N자 패턴으로 $500 이탈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 책은 강흥보의 ETF 투자 특강편입니다. 1000명이 주식 투자를 하면 몇 명이 돈을 벌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작년은 제외하고 네, 네. 작년은 이례적인 때니까 네. 한 10% 정도 벌까 싶어요. 네네네. 일단은 1000명이 하면 3명이 네. 자기 자산의 한 그 100배까지 늘립니다. 오. 1000명이요. 그게 0.3%죠. 3%죠. 네. 그래서 여기 자주 출연하시는 네. 그 슈퍼게임님들. 그쵸. 그분들이죠. 그분들이죠. 네네. 그분들. 부러운 분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이제 3명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997명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500명을 이제 떨굽니다. 500명은 그냥 원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원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원금만 하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용까지 들어가면, 결국에 그 500명이 어떻게 되냐, 네. 예, 그냥 이제 손실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원금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300명 정도가, 네. 300명 정도가 또 이 손실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은 수익, 300명 여기, 그러면 303명 정도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600여 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해가지고 시장이 좋으면 수익을 가져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을 보는데 결국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오래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손실로 가서 결국에 살아남는 분이 한 100명 정도가 수익을 은행 금리보다. 네, 그래서 저는 수익 나시는 분들 10% 정도로. 저 맞췄네요. 네, 맞았습니다. 맞췄는데 10%인데 만약에 원금이 1000만 원이다. 네. 1050만 원, 1100만 원. 요 정도. 이거는 뭐 열심히. 그다지 뭐 의미 있는.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네네. 내가 마음이라 평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 시작과 동시에 나는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손실을 본다. 이번에 1400에서 3266까지 갔지만 어떻게 됐냐면 3260에서 그동안에 수익 났었던 거를 신용을 또 쓰시고 그냥 어차피 시장 좋을 거야 하고 냅두셔가지고 수익금 난 것에 거의 뭐 50% 이상은 다 내려놨죠. 맞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 돈이 또 더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떨어지면 네. 그 낙폭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힘들어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주식 투자 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ETF는 하셔도 돼요. 네. ETF는 하셔도 되는데 네. 그건 뭐냐면 내가 ETF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 야,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와, 삼성 SDI도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너무 우량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별주 했을 때랑 마음가짐이 달라요. 떨어져도, 월급 들어왔어. 야, 이번에 300만 원 저축 여력했어. 추가 매수. 그 결국에는 존버가 승리하는 게 ETF입니다. 개별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현대차로 재미를 보다가 결국엔 그 재미 본 것 때문에 코스닥 잡주들을 건드려요. 근데 시작을 주식으로 절대 하지 말고 ETF로 하면은 내가 소프트웨어가 가벼워요. 가벼워도 하드웨어적인 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박으로 손실을 볼 수가 없는 구조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ETF 하면 또 개별종보다 그 작은 수익률에도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번 달에 한 100% 났지. 뭐 100% 수익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막상 까보면 최근에 100% 수익 났지 그 전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9,999%예요. 돈 다 땡겨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되 정말로 깊이 있는 공부가 되신 분들은 뛰어들어줘도 되시는데 내가 바빠. 그리고 난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좀 한 달 저축 여력이 커. 그러면 개별 종목 하시는 것보다 마음 편한 ETF를 하시는 게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우리 여기 김자가TV에 출연하시는 연부장님이 테마도 자동차 섹터도 알려주시고 또 반도체 섹터도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럼 반도체 ETF, 자동차 ETF 가끔 시간 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도 분석해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보시면 충분히 그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도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게 E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ETF는 섹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를 투자할 때는 좀 다르게 어쨌든 개별주라면 뭐 그 기업의 가치라든가 실적 이런 거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쪽은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본다. 좀 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뭔가 넥스트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어느 메타버스, 그치. 유망 업종 그게 이제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더 그러니까 개별주처럼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것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 네네. 수만 좀 우리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넥스트 산업 우리 미래 뭐가 뜰 것인지 이 약간 상상력이 조금 더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네, 있죠. 근데 질문하신 게 너무 네. 이 하이 레벨을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지금 당장 수익 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주린이 분들이랑 근데 그 질문 아니었습니다. 저 좀 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예전부터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우주항공 테마가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항공 테마를 막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미리 한 3년 전부터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면 3년 전에 공부해서 3년 후에 수익 날 것을 생각하고 주린이 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좀 힘들어요. 안 보이시겠죠? 네, 안 보셔요. 그래서 질문은 하이 레벨이지만 제가 제 영업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슈퍼 개미님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네. 슈퍼 개미님들은 샘표 이런 거 있죠. 네. 오리온, 네. 네, 진로, 뭐 하이트 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때려 죽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슈퍼 개미님들은 마이너스가 30%, 40%가 기본이에요. 뭐 주식농부 박영옥 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계좌가 당연히 안 좋으셨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발 뻗고 주무시죠. 근데 속상하셔서 쇠주 한잔 하실 수는 있죠. 그래도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전망을 믿고 업황을 믿고 미래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속상한 거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고생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 작가님께서 이 좋은 질문을 주신 부분을 우리 주린이 분들 이제 저축 여력, 뭐 투자 자금 여력이 1,000만 원, 500만 원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딱 드리면 제가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만약 연부장님한테 물어보셨으면 정확하게 갑자기 연부장님을 이게 띄워주네요.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그거를 제가 끝까지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항공. 네, 항공. 결국엔 끌어내셨네요. 네. 항공. 그리고 현대백화점 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롯데 지주도 마찬가지고. 롯데 백화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앞으로는 결국에 코로나 백신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결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소비 심리가 막 이렇게 포텐 터지고 싶잖아요. 그 매출이 지금 반영이 돼서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전망을 한다면 약간 한 3년 뒤를 봤다면 저는 한 6개월 뒤를 조언을 드린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가 이제 차트상으로 수익도 주면서 방금 질문하신 데 부합하는 것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섹터는 지금 혹시 그 전기차 주변 좀 타보셨죠? 저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진짜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충전소 가기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김필수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도 가끔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문가님들이랑 방송을 하면 그분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시간도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하면은 지금 시장 규모가 지금 전기차 섹터가 3%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50%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가 그걸 알고 10년 전부터 그런 걸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나 전기차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에서 산술적으로는 아무리 못 가도 5배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자동차 섹터 그쪽이랑 여러 포트폴리오를 좀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럼 현명한 투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쪽으로 보시는 것도 훨씬 좋죠. 네네. 약간 단기 장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ETF는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ETF라면 저는 약간 좀 적립처럼 좀 계속 꾸준히 모으면서 나중에 장기적인 수익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고 그러면 수익률 좀 극대화를 위한 뭔가 매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은 수익률을 빠르게 내고 싶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곱버스 저의 아픔인데 네. 그 종목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1년에 워렌 버핏이 20% 정도의 복리 수익을 계속 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샀다 팔았다만 잘하시면 한 3개월에 20%씩 꼬박꼬박 수익 내십니다. 근데 그게 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그걸 시도하는 순간 제가 인버스 사태를 때려맞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인버스 리딩이나 레버리지 리딩을 그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승률이 거의 88%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나머지 12%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제가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진짜 슈퍼개미님들은요, 승률이 51%에서 60%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번 성공하면 끝까지 다 먹잖아요. 맞아요. 피터 렌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10번 투자해서 6번만 승률이 나와도 훌륭한 투자자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장을 좀 운 좋게 적절하게 좀 잘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서 와, 강부 센터장 방송 보면서 레버리지 ETF 샀다 팔았다 하면 떼돈 벌겠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떼돈을 벌었다가 실제 사례 있는데 반포동에 있는 이모님이 어떤 이모님 계시는데 한 5억 정도를 인버스 ETF를 제가 그 2,600에서부터 시장 끝났다 1,500까지 밀린다라고 제 ETF 투자신 체계까지도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죠. 기술적으로 1,500까지 밀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모님께서 5억을 투자하셔가지고 얼마를 버셨냐면 7억을 버셨어요. 샀다 팔았다 해서. 근데 그 이모님이 돈 대출 다 땡겨져가지고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인버스에 또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손절도 좀 하시면서 지금 한 4억 남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리딩을 듣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리딩을 듣는과 동시에 이 확률이 80%를 제가 욕 먹을 각오하지만 근데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틀리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피해가 너무 네, 피해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라든가 인버스 ETF는 예를 들면 증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에 내가 한 1억 원치 있어. 근데 삼성전자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인버스 ETF를 한 2천만 원 정도를 해지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투기 상품으로 시장 방향성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제가 이번 인버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작년 7월 달부터는 개별 주식으로 큰 성과 내서 만회는 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는 해지용으로만 좀 사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본업보다는 부업처럼 하려고 하는. 그럼 좀 다른 ETF들은 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계속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뻔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작가님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반도체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죠. 요즘에 가장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쇼티지. 쇼티지.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 너무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쿠팡. 네, 쿠팡 해가지고 뭐 내수 쪽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도 당연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 섹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률적인 측면은 좋거든요. 그러면 테마 ETF로 해가지고 자동차 섹터 ETF, 그리고 반도체 ETF,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속해 있는 ETF가 있을 겁니다. 그 ETF, 그리고 인터넷 ETF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에는 저는 포트폴리오는 요 정도로 하고 중국에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중국에 상장된 2차 전지 회사들에 투자되는 ETF가 있는데 그게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 가격 조정을 해서 너무 저점 구간에 있어요. 그럼 이 포트도 하시고 그리고 미국 증시 ETF는 나스닥 ETF가 있을 것이고요. S&P 500 ETF가 있는데 현재 미국 증시의 ETF는 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좀 짧아요. 그래서 신흥국 위주로 포트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미국 ETF가 마음 편하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S&P 500 ETF의 60%, 나스닥 ETF의 40% 정도로 이렇게 나스닥보다는
이쪽 S&P 500 쪽으로 네. 포트를 좀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외에 또 뭐 현 시점에 가장 투자할 만한 해외 네. ETF 탑5 또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일부러 여러분들 이제 자막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S&P 500 ETF인데 이게 네. 상품명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제 종목 이름을 넣은 게 스파이라고 있습니다. SPY. 아, 있죠. 네네. 사실 저도 그냥 거기에 조금씩 넣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예, 멋지십니다. 사실 또 네. 그러니까 또 네. 김작가 TV 출연하신 분들이 막 네. 소개해 주잖아요. 네네. 저도 그 시점에 조금 들어가면서 왜냐면 제 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저도 배우잖아요. 아. 돈을 1등 벌드. 멋지십니다. 네. 혹시 여기 존니 대표님도 나오셨어요? 아, 2번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존니 대표님께서 저랑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한국의 펀드 매니저는 자기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에다가 투자를 좀 해놓고 운영을 해야지 잘하는 거 아닌데, 한국에는 왜 그러지 못하게 돼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뭐, 공개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라.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소개를 하는데 작가님께서 직접 투자를 해보면 그렇죠. 더 많은 뭐 사실 이게 멘트를 치실 때도 더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저 말씀이 너무 공감 가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알지만 투자를 안 해본 사람과 그리고 투자 직접 한 사람은 네. 이게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네. 사실 돈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맞습니다. 네. 그냥 링 바깥에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채널에 보면 네. 조현민 앵커라고 아나운서 분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소개를 해요. 근데 조현민 앵커한테 앵커님 잠시만요 해가지고 혹시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원이라도 꼭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방송을 하면 해야지 당연히. 네네네네. 근데 초창기에 이제 방송이 이제 생방 나가기 전에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방송에 이게 달라졌어요. 다르죠. 텐션이 달라졌어요. 내 돈이 걸려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존니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존니 대표님이 네. 사실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너무 존경할 만한 일을 네. 너무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첫 번째는 네. SPY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다들 아시죠? 나스닥 QQQ. 아, QQQ. 자, QQQ도 근데 제가 비중 관리를 네. S&P 500 쪽으로 좀 하라고 스파이 쪽으로 좀 그렇죠. 하라고 말씀드린 게 최근에 테슬라가 900달러에서 네. 700달러 언더로 내려왔다가 500달러 막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700달러를 며칠 전 살렸다가 600 몇 달러인데 네. 그 테슬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테슬라 주주분들 여기 너무 많이 계셨는데 N자 패턴으로 500달러 이탈 가능성이 보입니다. 500달러 밑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400에서 500달러 정도.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저희 김필수 교수님이랑 연부장님이 사회를 하시고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테슬라가 800달러 중반이었는데 테슬라 700달러 이하 내려가면 그때 공략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 댓글에 지금 테슬라가 얼마인데 700달러 막 이렇게 안 좋은 막 이렇게 있었어요. 테슬라가 좀 이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많죠. 제가 인정합니다. 네. 저도 근데 테슬라 주주였었고 네네. 그래서 주주였었고는 이미 정리를 저는 멋지게 이제 하셨네요. 네, 네네. 운이 좋게 운이 아 좋게. 역시 운이 좋게. 감이 있으십니다. 근데 김 작가님 뭐 사적인 얘기지만 관상에 트레이더의 그 관상이 있습니다. 아니 네네. 이러다가 프랍 트레이더가 되시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절대 인베스터. 인베스터의 네. 자, 이 테슬라 얘기 좀 들어가자면 네.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네. 많은 증권사에서 테슬라 ELS 상품이 팔렸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2월 초 중반에 네. 그 상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마감이 됐죠. 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50%만 빠지지 않으면 네. 예, 당신의 원금은 손실이 안 납니다. 그러나 50% 이상 빠지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날 수 있습니다라는 ELS 상품이 나왔는데 네. 보통 ELS 상품의 개별 종목이 그렇게 나오면요. 예전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네. OCI라든가 이런 상품이 많았어요. 네. 근데 꼭 그 자리까지 하락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AS를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테슬라를 지금 700달러 이하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네. 근데 저희는 750달러 근처에서는
절반을 청산을 하고 이제 좀 추이를 볼 겁니다. N자 패턴으로 $500 이하까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만약 $500 이하까지 내려오면 저는 이제 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개인 포트에서는 그거를 제외하고 테슬라에 제 배팅을 하지 않을까. 네. 아니, 저는 약간 여기서 좀 놀라운 게 네. 센터님도 그렇고 다른 슈퍼개미 분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출연하신 분도 그렇고 네. 차트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제가 테슬라 그럼 다시 언제쯤 살 거냐라고 했을 때 400, 500 정도가 와야지 네. 나는 들어가지. 그전에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시청자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건 공유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의견을 내가 테슬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근데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저는 $1,000까지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올라갈 거면 내가 $400, $500 하는 거 여기서 단타 치다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빠져서 안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인데 지금 확률적으로 $750에서 $800를 못 가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갑자기 테슬라가 $750에서 아웃퍼폼 해가지고 $800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제 뷰가 달라집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테슬라는 $500까지 안 오고 600에서 $700를 저점을 찍고 제가 얘기한 $1,000보다 $1,500를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하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꽃놀이패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700 이제 올라가고 $750 근처 되면 저한테 욕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절반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혼날 거지만 그래도 김작가 TV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보는 거예요. $8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정리한 거에 한 10%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 수익 실현을 했거나 손절을 했지만 리스크에서 좀 약간 절반은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800 가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400, $500에 내가 손절하거나 수익 실현한 그 자금을 가지고 그대로 배팅하면 계좌 수가 주식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또 그 패턴이 만들어질 때 열심히 우리 경제생활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그러면 저는 또 기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한 6개월 이내 다시 전고 자리까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디가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야, 이게 센터장님이 시향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체험보다 좀 강하게 얘기하신다 하셨잖아요. 확실히 좀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어차피 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간다. 근데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과정.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 특집에서 김작가 TV 매일 불러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QQQ였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중국 FTS 차이나 50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FXI 기초 지수가 이제 중국 50개 종목에 투자되는 ETF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하시는 것보다는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하시면 이것도 제가 좀 힘을 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이 그 전에 고점 자리가 6,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3,0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은 앞으로 향후 한 3년 이내에 한 7,000포인트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본토 CSI 300 ETF를 여러분들께서 좀 장기적으로 거치식으로 딱 배팅하시면 발 뻗고 못 주무시니까 내가 한 달에 저축 여력이 2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씩 중국 본토 CSI 300 계속 넣으시면 결국에는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수익률이 중국 본토 CSI 300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섹터 못지않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국. 그리고 아까 자주 말씀 나눴던 코덱스 자동차 ETF.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려서 종목 번호까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 지수 ETF랑 자동차 섹터가 네. 좋은 이유는 뭐 연 부장님이 자주 말씀 주시고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은 V자 반등은 아니지만 네. 중장기라고 했을 때 1, 2년 아닙니다. 1, 2년도 좋겠지만 네. 저는 코스피 주가 지수가 4,000을 넘어서 5,000을 향하는 흐름에 자동차 섹터가 큰 역할을 할 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이 가두리라고 하거든요. 그 끝내고 반도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왜 반도체 ETF는 추천 안 하냐? 네. 근데 지금보다는 자동차 섹터를 좀 모아 가시다가 반도체 ETF는 시기적으로 언제인 거죠? 3월 말인 건가요? 3월 이제 셋째 주 넘어가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로 마디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펀더멘탈 분석하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아, 그렇죠. 네. 완전 다른 완전 영역이니까. 다른 근데 인정을 하시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